좋아, 좋아. 자, 어제 그거 봤거든요. 수어사이드 스쿼드. 본 사람? 못 봤어요? 봤어요? 완전 재밌던데? 그러면 나는 재미없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 어? 본 사람의 네. 인상은 네. 네. 절반은 재미가 없다고. 절반 재미없대요? 절반은 재밌었다는 거. 참네. 참. 아니 네. 그건 모르지. 그건 모르지. 그건 모르지. 할리퀸 나올 때만 재밌었다. 뭐 알리퀸이 예뻐요. 예쁘시더만요. 네, 하여튼 네. 자, 하여튼 영화가 극악무도해. 근데 그게 너무 좋아. 난 영화의 표현 수위가 높은 걸 좋아하거든요. 네, 막 터지고 박살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더라고. 네. 하여튼 그렇다. 대다. 그리고 그거 배드신도 좋아해요. 영화에 나오는 배드신. 근데 내가 봤던 배드신 중에 최고의 배드신은 뭔 줄 알아요? 영화에서 봤던 최고의 배드신. 바로 기생충이에요. 그 기생충 본 사람? 봤죠. 거기에 배드신이라기보다는 그 한 장면 나오잖아요. 한 장면 나오잖아요. 그거를 가연이 가은이랑 다 같이 봤거든요. 그 장면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되게 곤란했다는 그 장면. 내가 왜 그 장면을 왜 최고의 그 뭐냐면 배드신으로 꼽냐면요. 실제 영화에서 나오는 배드신 있잖아요. 그건 거의 판타지예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러니까는 그런 그 영화에서 뭐 화려한 배드신 있잖아요. 그걸 보면 어른들이 실제로 이제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좀 웃긴 거예요. 야, 진짜 저렇게 안 하는데 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기생충에 나오는 배드신은요 그렇게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민망한 게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너무 리얼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옆에 애들을 그때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봉준호 감독의 그 리얼리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거 실제로 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거든요. 화려하지 않고 오히려 좀 우스워 보일 수도 있고요. 되게 그 수수합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보여주는 게 되게 나 되게 놀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어떻게 볼까 되게 약간 좀 그랬었던 거죠. 하여튼 그랬다.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이 봉테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봉준호 디테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사물을 관찰하는 이 방식이 하여튼 그랬다라는 거죠. 자, 하여튼 봅시다. 자, 두 번째. 자, 아까는 이상용액 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뭐 해볼까요? 실제 용액. 자, 저기 섞여 있는 A하고 B가 실제 용액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상도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좀 더 크게 해볼까? 자, X축이 A의 몰 분율 역시나 0에서 1. 그래서 이제 순수한 B, 순수한 A. 그럼 얘가 실제 용액이 되면 이 상도표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아까 이상용액에서는 어떻게 내가 그렸었냐면 이렇게 볼록 이렇게 그렸잖아요. 아까 이상용액에서 이런 식으로 그렸죠. 근데 실제 용액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경우에 따라 다 달라요. 무슨 말 알겠죠?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경우에 따라 다 다른 걸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특징적인 거 한두 개 정도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죠? 자, 첫 번째는 뭐 이럴 수 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근데 역시나 이것도 뭐냐면요. Y축은 어쨌거나 온도. 그리고 온도가 고온일수록 지금 저게 액체, 기체 간의 관계라면 온도가 고온일수록 증기,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을수록 액체, 그리고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은 항상 뭐라고요? 요런 영역은 항상 이 공존이고요. 뭐든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A하고 B를 섞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다 치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어쨌거나 여기에 있는 이온도가 됐건 이온도가 됐건 각각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전히 TB 백설표, TB 백설표. 여전히 순수한 상태 끓는 점은 B를 더 작게 가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이 뭐한 거? 더 휘발성인 건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만 어쨌거나 온도는 여기 요 부분을 온도를 측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 이 넥의 온도를 뭐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해봅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똑같이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자, 액체가 맞닿은 부분이 선이 뭐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액체 상태 몰 분율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했고, 증기가 맞닿아 있는 곡선이 증기 상태 몰 분율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했죠. 이상용액의 경우는 라우레 법칙을 이용해서 그걸 수식화할 수가 있는데 실제 용액은 수식화할 수가 없어요. 실제 용액은 무조건 실험 데이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실험 데이터를 모아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다고 치면 바로 예를 들어서 요 아이소플래스에 대해서 똑같이 이게 처음 시작하는 A의 몰 분율일 거고요. 그게 빵 증발을 해서 액화가 됐을 때 이 액화된 상태에서의 몰 분율이 XA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이 둘은 큰 차이가 없다고 했죠. 항상. 그리고 완전히 다 기화가 돼버리니까. 그런데 이때 얘가 여기서 이압하고 증발을 해버리면 증발된 것의 조성을 바로 이렇다라고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액체 상태의 몰 분율이었고요. 증기 상태의 몰 분율이었죠. 휘발성이 작은 A의 몰 분율은 줄지만 휘발성이 큰 B의 몰 분율은 늘어나는 것도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관점은 바로 이겁니다. 어디다 써볼까? 바로 액체 상태 몰 분율과 증기 상태 몰 분율의 차이가 그게 바로 분별 중류의 원동력이에요. 자, 분별 중류라는 테크닉이 개발된 게 뭐냐면 혼합물에서 액체 상태에서 정해진 몰 분율이 끓여서 증기로 만들었을 경우
증기 상태에서 그 몰 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뜻이냐면 더 휘발성인 것, 그게 지금 B죠. 그러면 XB하고 XYB를 비교하면 더 휘발성인 게 증기 상태에서 무조건 몰 분율이 더 커져야 되고요. 그 다음 덜 휘발성인 것은 지금 A인데 어디가 증기 상태에서 몰 분율이 떨어져야 된다고요. 이게 분별 중류의 가장 큰 원동력이거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두 몰 분율의 차이가 클수록 분별 중류가 편하겠어요? 작을수록 분별 중류가 편하겠어요? 이 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수록 분별 중류가 잘 되겠어요? 작게 나타날수록 분별 중류가 잘 되겠어요? 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분별 중류가 편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만약에 B가 몰 분율이 예를 들어서 0.3이었다. 근데 증발했는데 0.3보다 더 큰 0.4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0.3이다가 0.4가 되는 것보다는 0.5나 0.6이 될수록 B가 점점 몰 분율이 더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더 잘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실험을 반복했을 때 조금만 반복해도 B의 몰 분율을 여기에 1이 되게 가깝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얘기를 좀 써보면 자, 여기 지워 되겠죠? 지워 되겠죠? 2. 바로 어떤 성분의 X와 Y. 자, X하고 Y를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X는 액체 상태 몰 분율, Y는 증기 상태 몰 분율이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증기, 얘는 액체. 그래서 어떤 성분의 X와 Y의 차이가 클수록 어떻게 된다? 이 분별 중류가 용이하다. 그런데 이게 이상 요객에 대해서는 요 X 빼기 Y를 라울의 법칙으로 예상할 수가 있어요. 자, 반대로 빼야 돼. Y 빼기 X가 되겠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실제 용액에 대해서는 요 Y 빼기 X가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예상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뭐 지 맘대로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것이 이상 용액과 실제 용액의 가장 그 기본적인 차이다. 되다. 알겠죠? 그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썼죠? 썼죠? 자, 그 다음 살펴볼 거는 저기 줄게요. 준다잉? 다 썼죠? 썼죠? 준다. 세 번째는 바로 에지오트로프라는 현상이에요. 이건 우리말 번역이 없어요. 그래서 뭐 되게 이상하게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뭐 그냥 우리나라 단어가 없기 때문에 저대로 기억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에지오트로프라고 하는데 얘는
극단적인 실제성이에요. 실제 용액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아주 극단적 케이스예요. 그래서 교재에 그래프가 소개가 될 텐데 예를 들어 어떤 게 나타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거기 교재 그림 16 거기에 어떤 예를 하나 보여드리냐면 바로 질산과 물 혼합물에 대한 그 상도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여기가 아니지. 아니 이 그림 필요 없겠다.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아니지. 내버려 두자. 예,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내버려 두자.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바로 H2O의 몰 분율이라고 하겠습니다. 0, 1. 그럼 얘는 순수한 H2O를 얘기하는 거고, 이쪽은 순수한 질산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이때 나타나는 몰 분율, 그리고 Y축은 또 그냥 온도입니다. 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항상 무슨 조건에서? 등압 과정에서. 자,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서 묘하게도 대강 모식화해서 그리면 이런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 실제 용액에서의 상도표는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했죠. 완전 제각각이에요, 그죠? 제각각인데 묘하게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재에 그림 16이 있는데 뭐 그거를 좀 이렇게 한번 그려본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선 여기 요 온도, 이건 뭐겠어요? 순수한 H2에 대한 상도표 온도니까 바로 TB 백설표 H2O, 바로 물의 정상 끓는 점이 되겠죠. 뭐 굳이 표현하자면 100도씨. 알겠죠? 자, 그러면 이놈은 뭐겠어요? 바로 TB 백설표 질산, 요놈의 순수한 상태의 끓는 점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어쨌거나 질산하고 H2O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휘발성이다? 지금은 여기가 더 휘발성이다. 물에 끓는 점이 더 높다. 아니, 물에 끓는 점이 낮아서 증발을 더 잘한다. 아시겠죠? 질산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내 기억에
한 2, 300도 넘는데 한 몇백도 돼요. 이게 굉장히 고온이야겠죠. 여하튼 근데 재밌게도 여기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바로 어떤 특별하게 정해진 조성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보이시죠? 보이죠? 자, 요 상태를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바로 이제 이 상태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우선 첫 번째는 1. 그래서 이제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자, 지금 여기를 ZH2O 뭐라고 할까요? 뭐 ZH2O 뭐 ZH2O ZH2 뭐라고 할까? ZH 제로 P 뭐 A ZH2O A라고 합시다. A. 자, 여기서 요 A는 요 에지오트로프의 A를 따쓴 거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얘는 특정 몰 분율 ZaH2O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쓰고 1. 바로 액체상과 증기상에서 몰 분율이 같아져 버립니다. 자, 뭔 말이냐면 보통은 예를 들어서 어떤 온도 조건에서 왜냐면 온도 조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세팅해 놓고 이걸 끓일 거기 때문이야. 알겠어요? 끓여서 나타나는 여기서의 온도, 그 온도에서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공존을 할 때 액체도 있고 증기도 있을 때 액체 상태 몰 분율은 여기가 되고요. 증기 상태 몰 분율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하고 증기 상태에서 몰 분율은 다르다고요. 뭐 그래서 어떤 온도에서 액체 상태하고 증기 상태 몰 분율은 다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조성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액체 상태 몰 분율이었거나 증기 상태 몰 분율이었거나 아니면은 걔가 공존하는 상황이거나 몰 분율이 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것은 바로 순물질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순수한 물 H2O 액체로 있을 때 몰 분율 얼마예요? 자, 여기서의 H2O 몰 분율 얼마예요? 순수하니까 1. 순수한 수증기에서의 몰 분율 얼마예요? 그것도 1 똑같네요. 그럼 순수한 물과 순수한 수증기가 공존할 때 몰 분율 얼마예요? 또 1. 그래서 순물질은 액체로 있건 증기로 있건 혼합해 있건 몰 분율이 다 1로 다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어떻게 돼? X가 됐건 Y가 됐건 1인 거죠. 그런데 얘가 어떤 특정한 비율로 섞인 혼합물 상태에서 액체 상태에서도 이 비율, 증기 상태에서 이 비율, 혼합돼서도 이 비율.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 조성이 되면 더 이상 분리는 불가능하구나. 정확하는 분별 종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앞서 분별 중류에 의한 분리는 뭐라고 했었냐면 x, y 빼기 x 요것의 차이를 이용하는 거라고 했죠. x 상태보다는 y 상태 몰 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기 상태 몰 분율이 그게 휘발성이 큰 애는 증기 상태에서 몰 분율이 증가하고 휘발성이 작은 애는 증기 상태 몰 분율이 감소하는 요것의 차이에 의해서 분별 중류를 하는 건데, 이게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그 테크닉을 활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즉 저 조성에 빠져버리면 아무리 끓인다 하더라도 뭐냐면은 조성이 달라지질 않아서 성분들끼리를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마치 뭐처럼? 순물질처럼. 자, 막걸리는 끓이면 뭐가 되죠? 막걸리는 끓이면 뭐가 돼요? 자, 당연히 막걸리도 누구하고 누구의 혼합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하고 알코올의 혼합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막걸리 도수는 몇 퍼센트라고 하죠? 막걸리 도수 5%라고 하거든요. 5%. 알코올이 부피비로 5% 정도 들어있어요. 그럼 그것도 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하고 알코올 중 누가 더 뭐냐면 휘발성이 더 커요? 알코올의 휘발성이 더 크기 때문에 물하고 알코올이 5% 정도로 섞여 있는 막걸리를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알코올이 더 많이 휘발이 돼서 알코올이 12%에서 15%로 섞여 있는 술로 바뀌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청주라고 해요. 청주. 그래서 왜 제사상에 올리는 술 있잖아요. 이렇게 큰 호리병처럼 된 술에 이제 제사상에 이렇게 자꾸 따르는 술, 그거 그런 걸 우리가 청주라고. 청자가 무슨 말이야? 청자가 맑을 청. 왜냐면 막걸리는 맑아요, 탁해요. 이게 부유물이 많잖아요. 막걸리는 쌀 부유물이 있잖아요. 근데 청주는 투명해요. 뭐냐면은 탁해요. 투명하잖아. 그래서 그걸 청주라고 부르는 거야. 맑을 청자를 써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의 혼합물은 끓이면 다른 게 되는 거야. 막걸리를 끓이면 청주. 무슨 말 알겠어요? 포도주를 끓인 게 뭐야? 포도주를 끓인 게. 그게 브랜디. 알겠어요? 그 브랜디 중에 프랑스 꼬냑 지방에서 나온 걸 꼬냑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혼합물을 끓이면 딴 게 나와. 다른 게 나온다고. 그런데 물을 끓인 건 뭐야? 달라져? 다른 게 돼? 물. 무슨 말 알겠어요? 왜? 순물질은 끓여서 다시 모여봤자 다른 게 안 되고 똑같은 게 된다고. 그게 여기서 벌어지는 거야. 혼합물인데 끓였는데 똑같은 혼합물.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런 디어틱한 현상을 표현을 뭐라고 한다? 에지오트로프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 에지오트로프라는 현상은 why 나타나는 걸까?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날까요? 왜 이런 현상은 나타날까요? 결론은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웃긴 게 막 우리가 막 달나라 간다 막 하잖아요. 진짜 우리나라 달나라 가는 거 아시죠? 내가 옛날에 그 얘기 해줬잖아요. 그거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얘기도 해줬죠. 진짜 우리나라도 이제 달나라 가는 이런 세상인데, 그걸 막 코로나 백신 이런 게 나와도 코로나가 이렇게 무서워도 백신도 만들고 하잖아요. 이런 위대한 과학의 세상에 물과 질산이 섞여서 왜 이런 일이 되는지 몰라요, 아직. 네. 명백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굳이 억지로 벅지로 그냥 말을 만들어 붙이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바로 특정 조성에서 특별한 클러스터,
요거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는 특별히 설명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뭐라고 할까요? 왜? 우리나라 음식에만 있는 개념이 있거든요. 다른 나라 음식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뭐냐면 간이라는 게 있는데 간. 음식에 간이 맞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다른 나라 음식에는 간이 맞다 이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양 음식을 맛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서양 음식을 맛있게 만들려면요. 좋은 식재료를 많이 넣으면 돼요. 뭐냐면 버터이죠, 버터. 버터를 많이 쓰거나 치즈를 많이 쓰거나 아니면 버섯을 많이 쓰거나 알겠어요? 올리브 오일을 많이 쓰면 서양 요리는 기본적으로 맛있어져요. 누가 해도 맛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다만 그 식재료들이 비쌀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버터 하면 버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버터는 이게 뭐냐면 식당을 한다라고 쳤을 때는요, 버터는 엄청나게 비싼 식재료예요.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슈퍼에서 버터 한 통 사가지고 빵 구워 먹을 때 좀 발라서 먹고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이걸 내가 식당을 한다고 하면 버터는 그 전체 식재료에서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식당에서는 버터를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거기에 치즈는 더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맛보는 이탈리아 식당, 프랑스 식당에서 진짜 맛있는 프랑스 음식과 진짜 맛있는 이탈리아 음식을 맛보기 어려운 이유가 비싸서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서 만들 때 스파게티 같은 걸 집에서 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내가 초보야. 그래도 그냥 버터 많이 넣고 치즈 많이 넣으면 먹으면 대충 먹을 만해요. 맛있어요. 맛있다니까요. 진짜예요. 거짓말 같겠지만 진짜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요리는 특정 재료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맛있어지나요? 우리나라는 그런가요? 아니죠. 아니죠. 우리나라 요리는 뭔가 극대점이 있어요. 그걸 도달하기 전에도 맛이 없고요. 그걸 넘어서도 맛이 없어요. 우리나라 요리는 항상 그렇죠.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는 식재료는 흔하잖아요. 근데 그 별것도 아닌 음식에 소금을 덜 넣었을 때, 과하게 넣었을 때 맛이 이상한데, 우리가 원하는 어떤 딱 그 포인트에 딱 도달하면 굉장히 맛있죠. 주변에 재료가 보잘것 없어도요. 이게 우리나라 요리에만 있는 묘한 간이라는 개념이라, 그래서 한국 요리가 사실은 전통적으로 레시피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요리의 대부분은 그냥 할머니표 음식이죠. 할머니들이 할머니 이거 고춧가루 얼마나 넣어? 한 움큼 넣어라. 한 움큼. 한 움큼.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소금은 얼마나 넣어? 한 꼬집 넣어라. 한 꼬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얘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한 비율에서 물과 여기에는 질산, 특히나 여기에 국한을 한다면 물이 됐건 질산이 됐건 수소결합을 강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수소결합으로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덩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물 같은 경우는 클라스레이트라고 하는 독특한 현상이 있는데, 그건 내가 수소결합 챕터에서 설명을 했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질산 등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특별한 덩어리가 비율에서 딱 정해져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덩어리 모임은 그야말로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화된 설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아이조트로프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아직은 미지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어쨌건 그냥 이런 현상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이때 여기 줄게요. 이 경우 특별히 끓는 점, 특별히 단 하나의 이렇게 쓰자. 단 하나의 끓는 점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단위 쓰겠습니다. 이 경우 단 하나의 끓는 점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단 하나의 끓는 점을 지금
as TBA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상황. 역시나 여기에 있는 A 첨자는 에지오트로프의 A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놀랍게도 마치 이상용액 같은 것이에요. 다시. 아이 바보 아니야? 이 현상은 마치 순물질과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순수한 물에 끓는 점은 몇 도죠? 100도씨로 한 가지 온도로 정해져 있죠. 다른 온도에서는 끓는 점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혼합물은 끓는 점이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혼합물은 특별한 조성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게 다 끓는 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혼합물은 이런 세로선을 그린 다음 거기에 증기 상태 몰 분율과 액체 상태 몰 분율이 걸리는 이 모든 온도 조건이 다 끓는 점 이게 다 끓는 점이에요. 이게 혼합물의 특징이에요. 근데 순물질은 한 온도만 끓는 점이고 한 온도만 끓는 점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특별한 혼합물은 한 온도가 끓는 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순물질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데 이 또한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특별한 어떤 덩어리를 만들기 때문인 것 같아요. 화학결합이 아닌 분자간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특별한 어떤 덩어리가 그 자체가 아주 마치 순물질처럼 작용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에지오트로프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 줄게요. 이게 어떤 표현을 쓰냐면 되게 이상한 표현을 쓰는데 바로 최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이상한 표현을 씁니다. 우리말 표현으로 최대 끓는 점 불변 끓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 이 에지오트로프에 대한 우리말 번역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에지오트로프는 한 단어잖아요. 근데 우리말에 최대, 끓는 점, 불변, 끓음은 지금 네 단어가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단어가 조합된 합성어죠. 그럼 이 말은 우리말에 저 말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의미는 자 여기서의 불변은 뭐 불변이겠어요? 여기서 불변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몰 분율. 몰 분율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불변이 몰 분율이 일정한데 끓는 거야. 그런데 그 끓는 점이 어떻게 돼? 최대란 말은 이 경우 저기에 있는 TBA 바로 에지오트로프 조성에서의 저 값이 바로 TB 질산 혹은 TBH2O 모두보다도 더 커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최대값이라고 한 게 이 에지오트로프 조성에서 이 끓는 점이 순수한 상태 누구보다도 끓는 점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에지오트로프를 기본적으로 왜 그런지 모른다고 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끓는 점이 올라갈 경우 여기서 이제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바로 성분 간 인력이 용액을 만든 후 매우 커졌나 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끓는 점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증발을 잘 한다는 얘기예요? 증발을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증발을 잘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왜 증발을 못하겠어요?
지들끼리 쫀쫀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증발을 잘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쫀쫀하게 연결될 때 인력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최대 끓는 점 불변 끓음 현상의 에지오트로프가 나타났을 때 이런 식의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쓰시고요. 여기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주혁이 다 썼어요? 야, 주영이 글씨가 완전 예뻐요. 야, 완전 사랑스럽다. 그래. 자기도. 자기는 되게 글씨가 귀여운데요. 좋아. 자기는 오니? 의외로 깔끔한데요? 이야, 이 사람은 외모로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야, 동석이 와 필기 완전 깔끔하다. 오, 좋아요. 동석 멋져. 와서 여경이 볼까 여경이? 영이 완전 예쁘다. 와 여기 여기 좀 앞에 봐도 돼요? 여기 되게 예쁘다. 야, 여기 완전 예쁘게 썼다. 오, 좋아. 오, 여기 최고. 박수. 오, 완전 예뻐. 왜 안 치는데? 동석? 그래? 그래. 좋아. 이런 것 같아. 좋습니다. 네. 좋아. 아유, 잘했습니다. 네. 자, 됐죠? 자, 그다음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준다잉. 에이. 자, 에지오트로프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7. 자, 얘는 요거 좋다. 자, 그림 17 보고 계시면 돼요. 요건 진짜 시험 잘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봅시다. 아이고, 좋다. 자, 보이시죠? 요거 이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그림 17에 나오는 건요.
바로 에탄올과 물의 혼합물입니다. 에탄올과 물의 혼합물 일상생활 용어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아까 내가 계속 얘기했던 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분별 증류 장치 얘기를 할 때 뭐 아까 그냥 편하게 예를 들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이게 물하고 알코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물과 알코올의 혼합물은 보시다시피 이런 이상 용액이 아닌 아주 극단적인 실제 용액의 성격이 나타나는 에지오트로프를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분별 증류의 대명사가 이 술을 증류하는 거라 술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 술과 관련돼서는 이런 식으로 에지오트로프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이때 나타나는 에지오트로프도 앞서 얘기했던 그 에지오트로프 현상하고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불변 끓음 조성이 나타나는 거죠. 알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특별 조성 ZAA에서 X와 Y가 같아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나머지 얘기들은 다 똑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순물질의 경우 끓는 점이 하나고 혼합물은 끓는 점이 다양한데 이렇게 에지오트로프에 돌입하게 되면 끓는 점이 같다는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앞에서 있는 설명 그대로 다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때 독특하게 다른 점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이 0.45라고 하는 조성을 지금 여기서 ZAA라고 한 거예요. 에지오트로프에 빠진 특별한 조성 0.45.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 이 조성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이 조성에 빠져버리면 더 이상 분별 증류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다? 40% 이상의 알코올 함유를 가진 술을 만들기가 어떻게 어렵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무슨 말 알겠죠? 왜냐하면 40에서 45% 정도가 되면 보통 저 에지오트로프에 빠져버리거든. 물하고 알코올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 조성에 빠져버리면 물로 있으나 액체 상태로 있으나 증기 상태로 있으나 조성이 같아지니까 분별 증류가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인간이 먹는 술에 가장 독한 술이라고 해봐야 그게 기본적으로 40%, 45% 이 정도라고요. 알겠어요? 뭐 그 뭐냐면 이제 뭐 몇몇 그 보드카 같은 경우는 50%에 육박하는 술도 있는데 그것도 특별한 증류 기술이 필요하긴 하겠죠.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보통 우리가 막 왜 그거 술 중에 이게 딱 먹으면 짠 이런 게 있거든요. 위스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위스키? 소리 잘 들었네. 별 이상 없지. 그렇지, 별 이상 없겠지. 뭐 아니면은 뭐 브랜디나 꼬냑이나 이렇게 굉장히 독한 술들, 혹은 뭐 우리나라 술 중에도 안동 소주 이런 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딱 먹으면은 입에서부터 이게 식도 위까지 다 느껴지거든요. 딱 입에서부터 푹 하면서 이제 내 식도가 여기 있구나. 그다음에 위는 여기쯤 이게 다 느껴져요. 불이 나는 것 같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런 술들이 바로 요 정도 되는 술들이야. 그게 최대 알코올 도수가 보통 정해져 있다는 거죠. 뭐 인간이 화학적으로 합성하면 뭐 80%, 70%짜리도 만들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자연적인 이제 원래 인간의 증류 기술로 만들게 되면 그거는 이게 최대 조성이 이 정도까지라는 거죠. 그걸 우선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바로 TBA. 이때는 보시다시피 최소 끓는 점 불변 끓음 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경우는 자 에지오트로프는
자, 아까 그림 16은 최대 끓는 점 불변 끓음이었잖아요. 이런 식의 최소 끓는 점 불변 끓음도 에지오트로프예요. 알겠죠? 그래서 에지오트로프는 일정한 조성에서 끓는 점이 최대가 되거나 최소가 된 그 모든 경우를 다 에지오트로프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는 최대였고 그때는 특정 성분들 사이에 인력이 강해질 경우 끓는 점이 아주 커진다고 했었죠. 근데 얘는 끓는 점이 작아지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재밌는 건 H2O끼리 뭐 할 수 있죠? 수소결합할 수 있죠. 에탄올끼리 수소결합할 수 있죠. 그리고 물과 에탄올끼리도 수소결합할 수 있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얘도 수소결합하고 수소결합하고 서로서로 수소결합하니까 섞여 있으면 아주 안정할 것 같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것 때문입니다. 이거는 10장에 내 그 10장에 있는 상변화의 수소결합 챕터를 반드시 수강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전 우주에서 수소결합의 가장 최적화된 물질은 뭐다? H2O입니다. 요거는 내 강의 10장 수소결합 챕터에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 부분을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전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뒤져도 물보다 수소결합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에탄올 역시 수소결합을 할 수 있지만 에탄올과 물 사이의 수소결합보다 물끼리의 수소결합이 더 강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특별 조성에서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ZAA인 거지. 이 0.45로 되는 요 조성에서 어떤 특별 조성에서 섞여 있는 저 에탄올 분자가 H2O끼리의 수소 결합을 어떻게 되겠어요?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방해한다는 얘기예요? 최대로 방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물 분자끼리도 수소결합할 수 있고 에탄올끼리도 수소결합할 수 있고 물과 에탄올끼리도 수소결합할 수 있죠. 근데 당연히 에탄올이 들어오면 확률적으로 H2O는 에탄올하고도 수소결합을 해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물 입장에서는 에탄올과 수소결합을 하는 만큼 물끼리의 수소결합의 기회를 놓치겠죠. 그게 바로 에탄올이 물끼리의 수소결합을 방해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방해가 가장 최적으로 방해하는 순간이 있나 보지. 비율 조성상. 아시겠죠? 그러면 물끼리의 수소결합이 가장 방해를 받으면서 전체 용액 내에 분자 간 인력이 가장 적어지는 순간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저런 경우 최소 끓는 점 불변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지. 동사 가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지오트로프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다 없다? 더 자세한 이론화가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에지오트로프는요.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더 이상 설명은 안 되는데 숫자가 관여하는 정량적인 문제풀이가 가능해요. 에지오트로프에서는. 그래서 에지오트로프가 문제로 나온다면 문제로 나온다면 유형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바로 요 그림을 주고 물과 에탄올의 경우 이스페셜리 왜 최소 끓는 점이 나타나는지를 설명해 보시오 라는 문제가 가장 흔하게 나와요. 그때
답을 요걸 하시면 돼요. 요렇게 답을 쓰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에지오트로프 관련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에지오트로프와 관련된 문제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말로 쓰는 설명 문제는 요걸 쓰라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줄 때 이렇게 최대보다는 최소 많이 주는 거야. 왜? 물과 알코올의 분별 중으로는 역사가 오래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만드는 문제들이 많을 거라고. 그래서 요런 표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에지오트로프와 관련해서는 정량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숫자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이 에지오트로프에 관련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교재 연습 문제 18이라고 있을 것이다. 찾았습니까? 연습 문제 18. 있죠? 있죠? 그래요. 나 아까 주영이 안 준 줄 알았네. 그래요. 연습 문제 18 했죠? 보이세요? 이런 타입의 정량 문제가 있습니다. 에지오트로프 현상에 대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 현상이 있을 때 그걸 숫자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연습 문제 18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내가 칠판 지울 테니까 그 지우는 동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슈조크. 연습 문제 18. 자, 이걸 어떻게 푸느냐?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여기서 한 칸만 올릴까? 오케이. 자, 풀어봤어요? 자, 이거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얘 보시면은 누구하고 누가 섞여 있는 거예요? 아까 이 그림처럼 A하고 B가 섞여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몰 분율이 X축을 B의 몰 분율로 줬네요, 알겠죠? 보통 뭐 잘 안 그러는데 이 경우는 B의 몰 분율을 준 거예요. X축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B의 몰 분율이 0에서 1이면 여기는 순수의 A가 있는 거고 이건 순수의 B가 있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여긴 70과 여기는 90 이것의 의미가 뭐랍니까? 바로 온도 그래프에선 무조건 온도가 낮은 저온 영역에서 얘가 액체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온 영역에서는 증기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요 사이 끼인 영역은 뭐가 있는 거예요? 항상 공존, 알겠죠? 액체하고 증기가 존재하는 공존 영역입니다. 이 끼인 영역은 항상 그래요. 뭐가 됐건 에지오트로프가 나타나건 안 나타나건 실제 영역이건 이상 영역이건 무조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중간에 이 둘이가 공존하는 거고, 이때 여기에 있는 90은
바로 여기에 있는 T, B, B 백설표. 순수한 B의 정상 끓는 점. 그 다음에 이쪽은 뭐겠어요? 바로 T, B, A 백설표. 순수한 A의 뭐냐면 정상 끓는 점.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것에 대해 문제에서 자, 초기 실험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7몰, B 2몰이래요. 그래서 A는 7몰, B는 2몰이래요.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초기 B의 몰수. 자, 왜 B로 잡냐면 지금 문제에서 이게 X축을 B의 몰 분율로 줬기 때문에 이건 B로 써보는 거예요. 자, 그럼 B의 몰 분율이 어떻게 돼요? 이거 얘 7몰 했고 얘 2몰 했으니까 얘를 보시면은 9분의 2 이러면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7몰 2보니까 7 더하기 2분의 2 하면 9분의 2 이렇게 되겠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바로 초기 몰 분율이 되고 요거를 이제 요쪽 전문 용어로는 아이소플레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럼 이때 얘를 여기다가 그림으로 그리자. 그럼 대략 어디쯤 있는 거예요? 9분의 2니까 자, 그래프상에 여기가 몰 분율 0.2, 0.3 이라면 9분의 2는 요 사이에 있는 거죠. 맞죠? 요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소플레스를 지금 뭐 대략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이런 말이죠. 여기가 이제 9분의 2인 상황. ZA.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이때 재밌게도 에지오트로프 현상이 생겨요. 그럼 무슨 말을 했었냐면 에지오트로프 현상에 빠져 있으면 걔는 더 이상 분리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했죠. 얘는 일종의 뭐가 된다? 바로 일종의 순물질처럼 작용한다고 했었죠. 에지오트로프에 빠지게 되면. 그래서 이때 얘를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하나 더 그립니다. 보이세요? 이 화살표를 그린 여기 조성이 아마 책에서 0.4쯤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지금 요거 요 상황 바로 T, B, A 에지오트로프가 나타나는 특별한 조성인데 지금 여기는 최소 끓는 점이 나타나고 있죠. 그럼 요거 전제 잘 보시면은 바로 에지오트로프 현상을 보면 자 우선 얘는 ZB가 0.4인 상황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이 조성에 빠지면 액체상이나 증기상 몰 분율이 같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조성 상태를 또 다른 순물질로 가정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또 다른 순물질을 이 경우 뭐라고 할까요? 여기는 A, 여기는 B고 뭐 저 상태를 또 뭐라고 할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as 저 형태를 뭐라고 할까? 뭐 혼합 순수 혼합 뭐라고 할까? as 퓨어 믹스처라고 해봅시다. 이런 말은 없는데 순수한 혼합물 상태라고 해봅시다. 알겠죠? 그러면 이 에지오트로프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요렇게 3. 초기 조성이 바로 요 ZB 얘가 0에서 0.4 사이면 분별 증류를 통해 바로 퓨어 A와 저 퓨어 믹스처 상태로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 상태하고 이 상태를 비교하면요, 둘 중에 누가 끓는 점이 더 낮아요? 이게 끓는 점이 더 낮죠. 끓는 점이 더 낮다는 얘기는 얘가 어떻게 돼요? 이 상태가 더 휘발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A하고 B를 섞었어요. 근데 끓여요? 그러면 누가 증발을 더 잘해요? 끓는 점이 더 낮은 애가 증발을 더 잘하는데 마치 0.4인 게 엉겨서 순물질인 상태인 것처럼 A하고 B가 엉겨서 0.4인 상태로 끓어 나오는 거예요. 왜? 얘가 끓는 점이 더 낮으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안에서 시작한 조성이라면 이 비율이 계속 바깥쪽으로 끓어 나오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가 섞여서 A하고 B가 섞여서. 근데 여기는 A하고 B 혼합물인데 A하고 B가 섞여서 계속 빠져나오면 B가 동시에 빠져나와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엔 뭐가 남겠어요? 순수한 A가 남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에지오트로프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되면 이 조성에서는 어떻게 된다? 요 순수한 에지오트로프에 빠져 있는 요 조성 물질이 여기에 남고, 그다음 그 에지오트로프 물질이 빠져나오면 A와 함께 B도 빠져나와 버리니까 여기는 A만 남으니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는 A가 남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어디 있을까?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그래서 이 상황을 다시 쓰면 저기에 있는 자 삼각 플라스크 쪽에 지금은 누가 모이는 거예요? 끓는 점이 최소가 돼서 더 낮아진 퓨어 믹스 상태가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자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서는 누가 퓨어한 A가 남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동서 이해했어요? 자, 그럼 역으로 만약 시작 조성이 여기 아니면 여기라고 봅시다. 여기하고 여기. 지금은 시작 조성이 여기였잖아요. 여기서는 얘하고 얘로 분리가 되는 거고요. 왜냐면 이제 9분의 2였으니까 시작 조성이 여기인데 문제를 바꿔서 시작 조성이 여기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네 번째. 초기 조성이 그러면 0.4에서 1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땐 분별 정리를 통해서 누구하고 누구로 분리가 가능하다? 얘하고 얘가 분리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리적으로 삼각 플라스 쪽에 또 그 에지오트로프 상태가 포집되고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는 B가 모이는 거죠. 이거 아시겠어요? 초기 조성이 이쪽이라면 저 맨 처음 모아놓은 녀석이 에지오트로프 상태에서 B가 과량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어쨌거나 누가 끓는 점이 더 낮아요? 순수한 B와 에지오트로프 상태를 비교해도 항상 얘는 얘보다 끓는 점이 낮죠. 얘보다 끓는 점이 낮은 것처럼. 그럼 이 조성에 빠진 걸 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에지오트로프 된 상태가 끓는 점이 낮아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A하고 B가 동시에 빠져나오는데 B가 상대적으로 과량 존재하는 거라면 A하고 B가 동시에 빠져나올 때 순수한 B각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성에서 시작을 하면 어떻게 분리가 가능하다? B와 에지오트로프 상태로 분리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면 A와 에지오트로프 상태로 분리가 가능한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럼 만약에 얘가 지금은 최소 끓는 점이잖아요. 최소 끓는 점이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얘가 최대 끓는 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대 끓는 점이면 얘가 최대 끓는 점이면 여기서 시작하건 여기서 시작하건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누가 남겠어요? 이게 최소 끓는 점이 아니라 에지오트로프가 돼서 최대 끓는 점이라면 그때는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누가 남겠어요? 바로 에지오트로프 상태가 남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가 엮여서 끓는 점이 올라가면 휘발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조성에서 끓여도 그때는 A나 B가 휘발이 돼서 이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끓는 점 조성에서는 역으로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이 에지오트로프 조성이 생기는 거고 지금처럼 최소 끓는 점 불변 조성에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에지오트로프가 됐을 때 휘발이 잘 되니까 이 조성이 여기에 삼각 플라스크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주영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떤 성격을 갖고 어떤 조성에 있느냐에 따라 여기 누가 남고 여기 누가 포집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영 이해했어요? 됐어요?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이거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항을 이해했죠?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저거 아이 깜짝이야. 네. ZB인 거죠? 다시. 내가 뭘 잘못했어요? 뭐 어디요? 아이스 플랫 저거 몰구님의 ZB인 거죠? 예, 이게 뭐죠? 아니, 노란색으로 된 거예요. Z 요거요? 예, 다 ZB. B의 몰군요. 그래서 여기다 B. 그러니까 보통은 A를 쓰는데 지금 이 주어진 문제는 B로 바뀌어져 있는데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예, 문제의 노테이션을 따랐습니다. 이거 필기 잘못한 거 없죠? 됐죠? 자, 그 다음 지운다. 자, 어쨌건 이게 초기 조건이라는 건 기억하시고 자, 이제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선택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선택지 1번 AB 분자 간 인력과 AA 분자 간 인력을 비교했어요. 그 다음 요 분자 간 인력을 비교했어요. 물론 여기서의 분자 간 인력은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어디가 더 크고 작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섞여 있을 때 분자 간 인력이 더 커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작아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 경우 작아진다고 생각해야 되죠. 왜? 바로 최소 끓는 점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마 선택지는 이걸 반대로 써놨을 거예요. 그럼 1번 선택지는 그래서 틀린 선택지.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분별 중류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랍니다. 보이시죠? 자, 시작을 어디서 했다고요? 여기서. 이게 사실은 이걸 해석하는 핵심인데, 여기서 시작하면 무조건 누구랑 누구로 분리된다고요? 얘하고 얘가 분리된다. 여기서 시작하면 무조건 요거하고 요걸로 분리된다. 그 다음 여기서 시작했을 때 얘는 둥근 바닥 플라스틱에 남아요? 삼각 플라스틱에 남아요? 여기서 시작했을 때 얘는 둥근 바닥 플라스틱에 남아요? 삼각 플라스틱에 남아요? 끓는 점이 높은 애가 무조건 둥근 바닥 플라스틱에 남아요. 그럼 얘는 어디 남아요? 어디에 추출돼요? 삼각 플라스틱 쪽으로 오는 거예요. 끓는 점 낮은 애가 무조건 삼각 플라스틱이에요. 다시 한번 여기서 시작했어요. 얘는 어디에 남아있어요? 둥근 바닥 플라스틱에 남아있어요. 뭐가 됐건 A가 됐건 B가 됐건 C가 됐건 뭐가 됐건 끓는 점 높은 건 둥근 바닥 플라스틱으로 가는 거예요. 얘는 어디로 가요? 끓는 점 낮으니까 무조건 삼각 플라스틱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최소가 아니라 최대면 둥근 바닥 플라스틱과 삼각 플라스틱의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알겠죠? 항상 그냥 끓는 점 낮은 게 무조건 이쪽으로 오는 거야. 그렇죠? 무조건 낮은 게 무조건 이쪽으로 와. 이게 뭐 에지오트로프건 아니건 실제 영역이건 이상이건 영역이건 뭐가 됐건 간에 끓는 점 낮은 게 이쪽으로 와. 다만 에지오트로프를 또 하나의 순물질 상태라고 가정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냐는 얘기냐. 자, A하고 B가 각각 몇 몰 있었죠? 여기 아까 지워버렸는데 A가 아이고 7몰 있었고요. B가 2몰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 조건에서 자, 비교를 하는 거지. 이쪽이 둥근 바닥 플라스크고요. 여기가 삼각 플라스크예요. 그죠? 자, 여기에 보시다시피 맨 처음에 A의 몰 분율과 A의 몰수와 B의 몰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저기에 있는 것처럼 A가 7몰 있었고요. B가 2몰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여기에서 A가 됐건 B가 됐건 이쪽으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넘어왔을 때 삼각 플라스크에서 자 A의 몰수하고 B의 몰수를 보시면 자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 A가 예를 들어서 A만큼 넘어오고 B가 B만큼 넘어왔다고 칩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누구만 남아야 돼요? 여기서는 누구만 남아야 돼요? 여기서는 A만 남아야 되죠. A만 남아야 되니까 여기 있는 B는 어떻게 가야 돼요? B는 온전히 다 빠져나와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요놈이 온전히 다 빠져나와 버리면 여기에 있는 B의 몰수는 여기서 뭐가 돼야 돼요? 2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A의 몰수는 어떻게 돼요? 7에서 A만큼 빠져나왔으니까 A가 여기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여기에서 B의 몰 분율은 뭐여야 하죠? 0.4여야 한다고요. 왜? 이게 에지오트로프 된 상태니까. 그러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여기서 퓨어 A가 남아야 하고 여기는 퓨어 믹스 상태가 생겨야 된다고. 이 퓨어 믹스란 말은 내가 만든 말이에요. 이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뭐 설명하려고 하니까 내가 만든 말이고요. 여하튼 이 상태에서 바로 저기에 있는 특별한 에지오트로프에 빠진 B의 조성은 여기서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2고 A니까 A 플러스 2분의 2. 그런데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돼? 문제에서 0.4라 돼 있지. 그러면 여기 A를 뭐라고 하면 되겠어? 3이라고 하면 되지 뭐. 무슨 말 알겠죠? 3이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 A가 3이었구나. 그러니까 3 넣으면 0.4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게 3이라고 하면
A가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얼마나 남아있는 거야? 4몰만큼 남아있게 되는 거야. B는 싹 없어지고.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 순수한 A를 둥근 바닥 플라스크 쪽에서 이렇게 모아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2번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죠? 됐죠? 그 다음 자, 이거 필기 마무리하세요.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죠? 즉 에지오트로프 현상은 이론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 에지오트로프를 설명하는 방법은 확립되어 있지가 않아요. 하지만 에지오트로프 현상에 대한 저 양론적 계산은 저렇게 딱 계산을 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거 줄게요. 이거 줄게요. 준다잉. 세 번째 상황은 난데없는 이상 용액을 갑자기 얘기합니다. 이렇게 실제 용액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에지오트로프가 있었는데 여기서 에지오트로프는 생각도 안 하고 갑자기 이상 용액이랍니다. 그러면 이상 용액이라고 하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바뀔까요? 이거는 이상 용액이 이상 용액이 아니에요. 지금 이 그림은 이상 용액이 절대 아니죠. 이상 용액이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무슨 말 되겠어요? 아까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래프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상 용액은요,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100% 분별 중류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 뭐 2몰 섞였다 7몰 섞였다 돼 있잖아요. 이상 용액이면 그냥 완전한 분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처음에 섞인 거 그대로 그냥 분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당연히 자,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 A는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남아요? 삼각 플라스크 쪽으로 보여요? 삼각 플라스크. 알겠죠? 어떤 상황에서건 끓는 점 낮은 게 이쪽으로 포집되고 끓는 점 높은 게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남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만 기억해도 이 분별 중류 문제가 헷갈리지 않아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거 올린 강의가 내가 여러분 제공한 게 뭐가 있지? 말이 많은데 생각이 안 나네. 그거 상태 변화하고 용액 올려드렸죠. 곧 내가 다음 주 중에 그 연력학을 다 올려드릴 거야, 알겠죠? 연력학. 왜 다음 주냐면 다음 주에 약간 쉬는 날이 생기거든요. 그때 정리해서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화학 평형도 올릴 거예요. 아마 이번에는 3년기까지는 안 들어갈 거고요. 화학 평형 언저리에 왜 반트호프식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평형상수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은 뭐가 나올 수도 있냐면 그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과 관련된 강의도 추가적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숙제도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가시게 되면 학교에 선생님이 뭔 수업을 하면 그것과 관련된 자료나 소식도 나한테 빨리빨리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또 비슷한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냥 툭툭 던지는 그 과제들 있죠. 그런 것들도 나한테 말씀을 주시면은 내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여름방학 수업이 끝났네요. 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일정상 학기 중에 볼 수 있을란가는 모르겠지만은 나중 그 겨울방학 때 수업도 우리 다 같이 기약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빨리 강의실 비워줘야 돼. 저 누가 또 쳐들어온다.